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강대국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번 시간에는 선진국은 누구인가? 그 선진국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국의 기준처럼 국방력, 인구수, 총 GDP가 낮은 나라들.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게 베네룩스 삼국이라고 유럽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들이죠. 이렇게 작은 나라들은 경쟁력이 없는 나라들일까요? 종합 국력 순위에 들지 못하면 선진국이 아닐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국력이 선진국의 기준은 꼭 아닙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의 국가들, 그들의 국력 순위는 멕시코나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20위권 밖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기준은 이렇게 숫자로 표현되는, 총량으로 표현되는 물리적인 숫자만이 아닙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브랜드 가치가 높고 가고 싶은 회사지만 이들은 전 세계 매출, 자산 총액에서 20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선진국이라 하면 국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 개인의 소득이 풍족하고 사회 안전망과 노후가 보장된 나라, 그리고 문화적 수준과 지적 환경이 높은 나라들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성인 간디가 한 말입니다. 그 나라의 장애인과 애완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선진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13위권의 국력을 가진 강대국이지만 아직도 반려동물이나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선진국이라 자부하기 힘듭니다. 선진국에 꼭 기준지표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다양한 지표들도 있죠.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비율, 외상 환자에 대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 성소수자 차별적이 전혀 없는 나라 등도 선진국의 징표이겠죠. 강대국을 정의할 때도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듯이 선진국을 알아보는 기준도 몇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건강, 경제, 정치, 교육, 삶의 질, 통상 이렇게 5가지 기준지표를 말하는데요. 저는 그 5가지 기준지표를 축으로 관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저는 1인당 GDP, 교육지수, 의료시스템, 행복지수와 브랜드 가치 등 5가지 측정 기준을 선진국의 기준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당 1인당 GDP입니다. 국가의 총 GDP가 아무리 크다 해도 개인이 가난한 나라들은 결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중국 같은 나라들이에요. 아빠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에서 2위의 총 GDP를 갖고 있어도 워낙 인구가 많아 자식들이 많으면 살림이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살림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중국 같은 나라는 총 GDP가 미국에 견줄 만한 2위인데도 불구하고 도표에서 보듯이 1인당 개인 GDP는 아예 위의 순위에 없습니다. 20위권 안에는 카타르,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등 잘 나가는 아시아 4개국은 들어있지만 모두가 유럽 또는 유럽권의 국가들입니다. 26위의 일본, 31위의 대한민국도 존재하죠. 지표에서 룩셈부르크가 11만 불이 넘는 개인소득 1위의 국가로서 룩셈부르크 하면 정말 유럽에서도 아마 거의 가장 작은 나라일 겁니다. 두 가족 부부 가구 소득이 22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억 6천만 원 정도. 특별한 대기업도 없는 나라가 1위라는 것이 바로 유럽이 가진 저력 같습니다. 더욱 쉽게 세계 지도를 보아도 블루칼라로 색칠된 국가들, 이들은 뭐죠? 다 3만 불이 넘는 국가들입니다. 거의 전 유럽과 북미와 호주, 그 외에 자랑스럽게 저쪽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둘째가 헬스케어라고 하는 의료 시스템 분야입니다. 이거는 건강이라는 지표와 아주 맥을 같이 하고 있죠. 퀄리티 케어라고 하는 게 오버all 랭킹을 항상 발표되고 있는데요. 퀄리티 케어, 이거는 뭐냐면 어떤 치료의 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펙티브 케어라고 효과적 치료, 세이프 케어, 안전 배려 의무, 코디네이티드 케어, 균형 잡힌 치료, 페이션트 센터드 케어, 환자 중심 치료, 이렇게 4가지 지표를 보면 영국이 모두 1위입니다. 종합적으로 헬스케어 국가 순위를 봐도 영국, 스위스, 스웨덴, 호주, 독일 등 유럽과 유럽권 국가들의 동무대입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외상 환자를 살리는 비율이 우리나라의 4.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국정 교수, 요즘 힘드시죠? 아무리 혼자 노력해도 안 되죠. 병원도 돈의 가치로만 평가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국정 교수가 도입하려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바로 모델이 영국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교육 성과 지수입니다. 교육에 대한 성과 지수로 유럽권의 국가들이 많지만 그곳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가 포진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들어가 있죠. 교육열이 높은 한국, 일본이 이 안에는 순위에는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독특한 교육 시스템을 가진 핀란드가 단연 독보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행복지수입니다.
국가별 행복지수.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복지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래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는 거겠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행복지수의 수치. 역시 유럽권의 국가들,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이렇게 돼 있죠. 유럽권의 국가와 북미, 호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 부분에서 거의 꼴찌나 다름이 없죠? OECD 국가 꼴찌죠. 전쟁을 겪는 이라크나 시리아보다는 높지만 OECD 국가 꼴등입니다. 개인 소득도 낮지 않고 교육지수도 높은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돈을 벌어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늘 돈 때문에 쫓겨서 일을 하고 할 수 없이 일을 하고 하다 보니 돈을 많이 벌어도 결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도에서 블루칼라의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 대부분 유럽권의 국가와 북미 그런 국가들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남미 같은 나라들도 있죠. 이들은 너무 낭만적이어서 실제로 스스로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있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가치, 영향력 있는 브랜드를 가진 국가들을 살펴보면 역시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의 순입니다. 이런 측정이 무슨 선진국의 지표냐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브랜드 가치 1위인 애플.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 말고도 관련된 기술, 지적 재산권, 인재 등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선도하는 브랜드들은 선진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대 브랜드에서 57개나 갖고 있는 미국은 그런 면에선 대단한 힘을 갖고 있죠. 독일도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 10개의 브랜드를 갖고 있고 전자, 자동차 강국 일본은 7개, 패션 강국 프랑스는 6개입니다. 네덜란드와 대한민국이 3개의 브랜드 그렇게 갖고 있고 그 외에 영향이 있는 브랜드를 가진 국가들 중에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 인도는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이렇게 5개의 지표를 갖고 점수를 내어보니 스위스는 모든 지표에서 고르게 나와 있고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도 높은 지표를 보입니다. 이렇게 최종 수기를 매려보니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우리가 부러워하던 북유럽 국가의 선진국 지수가 압도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파워 컨트리, 강대국이라는 순위와 어드밴스드 컨트리, 선진국이라는 순위를 비교해 보니까 중복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진국이 강대국이 아닐 수도 있고 강대국이 곧 선진국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강대국이 선진국의 리콜은 아니더란 얘기죠. 단지 캐나다만이 중복돼서 들어갈 뿐입니다.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이 되는 길, 그래서 정말 쉬운 길은 아니죠. 힘이 있는 나라지만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나라, 그 두 가지를 갖는다는 거 역시 어려운 듯합니다. 오늘은 선진국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